인천전자바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빵쌤입니다. 앞선 첫 번째 영상과 옷차림이 같죠? 네, 같은 날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4교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입니다. 오늘 1교시에 선생님은 통신 일반 수업을 했고요. 2교시에 첫 번째 영상을 찍었고, 3교시에 인공 일반 수업을 했고, 4교시인 지금 비어있는 회로 1학년 2반 교실에서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요. 막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바로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입니다. 전체 단원은 3단원이고요. 그중에 소단원이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인데요. 우리 제목에서 핵심 키워드 찾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어떤 부분이 보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보고하는 글. 우리 이거 줄여서 보고서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특히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함께 쓰기입니다. 보통의 보고서는 혼자 작성했다면 모둠별로 함께 쓰는 보고서도 여러분 써보셨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공동 보고서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오고요. 난이도 하하하하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집중하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흐름 놓치지 말고 같이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고하는 글, 보고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야겠죠? 자, 학습지 준비해 보시고요. 자, 보고하는 글이란, 보고서란 특정한 사안이나 현상에 대한 연구, 여러분 이런 거창한 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과학의 실험 보고서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키워드 어디요? 과정과 결과. 그때 여러분 결과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써야 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번 시험에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보고서,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등 다양하다. 그중에 우리 과학 보고서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보고하는 글은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뭘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독자가 그 과정과 결과를 알게 해줘야 한다. 자,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써야 한다라는 거 강조 한 번 더 하고요. 자, 이럴 때 보고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나 그림, 그래프 등 여러 가지 어떤 자료? 네, 그렇죠.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앞에 매체에서도 요즘 매체의 특징으로 시각 자료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미지나 이런 것들. 자, 보고서에도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거 언제 다 외웁니까? 외우면 안 되겠죠? 반복되는 키워드 찾아주세요. 자, 보고서는 독자들에게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대요. 선생님이 아까 힘줘서 말했던 부분 뭐? 자, 그렇다면 이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요. 사실대로 기술해야 한다. 자, 특히 과정과 결과를 처음에 유추했던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야 했던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처음 방향과 의도가 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내 의도에 맞게 막 수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여섯 번째 또 나왔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시각자료 활용한다고 했었고요. 또 지금 5번처럼 너무 길어요, 내용이. 그럼 독자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내용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보고서뿐만 아니고요. 모든 글을 쓸 때에는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겠죠?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서가 뭔지 이해했으니까 우리 함께 쓰는 공동보고서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보고서랑 공동보고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죠. 자, 그렇지만 공동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보고서 쓰기 계획부터 실제 조사하고 관찰하고 실험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 쓰기까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자음 잘 보시고 빈칸 채워주세요. 여러 명의 글쓴이들이
여러 명의 글쓴이들이 자,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근데 우리 모든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경우 많은데 그럴 때 본의 아니게 책임감 있고 똘똘한 친구 한 명이 조금 희생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런 것들은 공동보고서라고 할 수 없고요. 함께 협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보고서 쓰기, 공동보고서 쓰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선생님 지금 조금 울고 싶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마무리 인사까지 하고 확인했더니요. 중간 부분에서 핸드폰이 꺼졌나 보네요. 다시 찍습니다. 멘탈을 잡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보고서의 형식인데요. 교과서 110쪽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계기를 밝히고 이것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 등을 제시하는 왜 조사하고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 밝히는 부분, 조사 동기 및 목적에 대한 부분, 보고서에 들어가죠. 두 번째, 조사 기간, 대상, 조사 내용, 방법, 모두먼들끼리 역할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밝힙니다. 바로 조사 계획 단계입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객관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 네, 조사 결과와 소감을 밝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 쓰기에 활용했던 많은 자료들의 출처를 정리하는 참고 자료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서의 일반적인 형식 엿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보고서 쓰기 절차입니다. 여러분, 글쓰기의 절차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보고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 절차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네, 우리 보고서의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쓰기 맥락이라는 말은요. 이 활동을 왜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 전반적인 쓰기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보고서의 쓰기 맥락 분석하고 조사 기간, 방법, 대상 등을 정하는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 네, 계획하기입니다. 보고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 하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면서 글의 내용을 마련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 네, 내용 생성하기 또는 내용 마련하기, 정보 수집하기 등의 표현으로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리해야겠죠? 우리 그 부분 바로 세 번째입니다. 생성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잘 구성한다.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하나로 묶었습니다. 보통은 처음 글 쓰는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를 구분하는데요. 이번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주제와 목적을 고려해서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보고서의 장문 관습, 지켜야 할 쓰기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맞게 글을 썼는지 글을 첫 번째 쓰고 그 다음 고쳐 쓰는 마지막 초고 쓰기 단계와 고쳐 쓰기 단계입니다. 사실 초고만큼 중요한 게 고쳐 쓰기 단계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섯 번째 부분, 우리 보고서 쓰기에서 활용한 자료의 신뢰성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인지, 공신력이라는 뜻,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를 뜻하고요. 두 번째, 성원이가 등장했습니다. 나가주세요. NG.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 출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여러분이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뒤에 나오는 쓰기 윤리랑도 관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인터넷에서 활용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죠. 챗 GPT도 틀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자료의 생산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우리 이런 거 전문가의 견해인지라는 내용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전문가의 의견인지 전문가의 자료인지 활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지나치게 오래돼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쓰기 윤리인데요. 여러분, 윤리하면 도덕 떠오르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로 구분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보고서 쓸 때 중요한 거, 지어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써야 한다.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 꾸며내지 말자라는 거고요. 사회적 쓰기 윤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베끼거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 보호해야겠죠? 자료를 활용하거나 출처를 밝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종칠까봐 조마조마해요. 자,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나를 증명한다.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길 바라선 안 되겠죠? 여러분이 얻는 결과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증명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영상까지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 반드시 김유정 작가의 본법 읽고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